박수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Y가 나를 대신해 앞으로 나갔다. 그는 돌고래 한 마리와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가벼운 막춤을 추고 선물을 받아 들어왔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왜 분위기를 깨냐며 화를 냈다. 그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분위기를 깬 적은 없었다. 배가 너무 아팠고 기분이 너무 나빴다. 지금도 가끔씩 떠올린다. 사실 동물쇼 같은 것은 처량하고 죄책감이 들어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왜 괜찮다고 했을까?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어서였겠지. 그날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려보니 갈색 혈이 묻어 있었다. 다행히 가벼운 정도였고 피는 곧 멎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 다시 붉은 하혈이 시작되었다. 자연유산이었다. Y도 의사도 나도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돌고래 쇼가 벌어지던 무대 뒤 수조 속에 네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나는 알지 못했다. 우리 복순이 떠난다는 소식 들었어요? 사육사로 열심히 돌봤는데 곧 헤어져야 되네요. 네, 불법으로 잡혀서 거래된 거 들켰다면서요? 법원에서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판결 났대요. 제주 앞바다 함덕리인가? 거기 가두리에서 빠르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훈련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복순이도 가두리로 가겠네요? 저기 복순이가 이상해요. 피? 복순이한테서 피가 나요. 왜 저러죠? 등으로 뭔가를 자꾸 물 위로 쳐올리는 것 같은데요? 새끼예요. 근데 복순이가 낳은 새끼 죽었나봐. 그래서 복순이가 죽은 새끼를 물 위로 쳐올리고 있어요. 사육사들은 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인간은 어떻게 애도를 하나요? 새끼를 잃은 나는 그냥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나는 다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다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싶지도, 한 번 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도 않았다. Y가 차츰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Y가 사귄다는 사람이 일하는 카페에 가서 카페 모카를 마셨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슬픔은 없었다. 다만 건조한 동통 같은 모멸감만이 몇 시간에 한 번씩 밀려와 온몸에서 힘을 빼앗아갔다. 복순이 네가 나온 기사가 다시 떠오른 것은 그때였다. 남방 큰 돌고래 복순이는 제주도 함덕리에 있는 가두리로 옮겨온 후 바다를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계속했다. 전문가들은 복순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 새끼를 잃은 후에 보이는 행동, 즉 돌고래 우울증이라 불렀다. 복순이의 돌고래 우울증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기사까지 읽다가 창을 닫아버렸다. 내가 복순이를 만나기 위해 짐을 꾸리던 그 시간, 제주 함덕리 바닷가에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나와 있었다. 국장님, 복순이하고 태산이가 가두리 안에서 제법 먹이를 잘 잡는데요. 곧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에서 큰일 한 거 맞죠? 그럼요. 하루에 100km를 넘게 헤엄쳐야 하는 돌고래를 너무 오래 가둬둔 거예요. 4년이나. 복순이 건강이 더 좋아지고 바다에 완전하게 적응이 되면 곧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될 거예요. 어머, 복순이라 아세요? 만원경이에요. 요즘에는 돌고래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다. 내 이름은 하루예요. 동물자유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해요. 전 명은이에요. 하루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들을요. 돌고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제주도로 와서 이런 일을 하진 않잖아요. 하루 씨처럼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궁금했어요. 전 지금까지 살고 싶은 곳하고 반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만도 너무 힘에 부쳤거든요.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죠? 우리 해변을 조금 걸을까요? 저 옛날에 사육사였어요. 재능 있는 사육사라고 생각했죠. 바다 동물들을 아꼈고 그에게 먹이를 주는 게 좋았고 물속을 함께 헤엄치는 일도 좋았거든요. 근데 돌고래가 죽는 걸 2번 봤어요. 첫 번째까지는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 제가 일하는 수족관의 모든 걸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특히 수족관에 놀러오는 아이들을.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저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비난이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고래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돌고래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2번째로 돌고래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예전으로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 명은 씨? 명은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삶을 선택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무서워요? 조금은요. 하루 씨의 머리카락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하루 씨의 미소와 동그란 눈에는 하루 씨가 믿는 세상을 나도 믿게 하는 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단단하게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만 의심하는 그녀의 조심스러움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명은 씨, 다른 삶을 선택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 맞지 않고 좋아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도 돌아가고 싶어요. 명은 씨, 복순이가 돌아오기를 정말로 바라시나요? 돌아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짓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모습으로 난 잘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복순아, 난 네가 다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야 했던 여기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너를 볼 수 없게 되기를 처음부터 바랐어. 처음부터 난 그렇게 바랐어. 하루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섬으로 오는 일이 나에게 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다. 30여 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는 일, 내가 의존해 살아온 세계에서 벗어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겪는 내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랬다. 6번째로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비로소 제주도가 나에게도 각별한 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명현씨, 나 처음 명현씨 만날 때부터 알았어요. 명현씨가 우리하고 함께 할 거라는 것. 한 번 진짜 세상을 알게 되면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일, 어딘가에 넓고 평화롭고 폭력이 없는 곳, 내가 좀 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상상하는 일, 그러기 위해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을 믿는 일, 그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나는 복순이처럼 내가 갇혀있는 존재라고 믿었고 내게서 느낀 동질감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바닷가에 다시 서고서야 나는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네가 아니었고 다만 너를 가둔 종족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 복순, 아니 내가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너 역시 그러하기를. 네, 다시는 당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가장 열렬한 선의도 우리에게는 아기가 되는 그곳에서 가장 먼 바다로 헤엄쳐 멀어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대정읍 앞바다의 갯바람 사이에 서서 너와의 영원한 이별을 기다리고 있다. 안녕, 잘 가렴. 그리고 고맙다. 살아남아줘서.